근데 최초등님이 이제 책을 좋아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책을 좋아하는 게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났던 게 이제 예습사도 서점이니까 책을 좋아하는 게 기본적인 입사 지원 조건이 되는데 면접자분이랑 뭐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다대 다의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자네 책 좋아하나? 네, 좋아합니다. 1년에 몇 권 읽나니까 한 2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자가 그 정도 너무 적게 읽는데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자기는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업계에 와 보면 정말 괴물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과 이제 경쟁해서 지지 않을 정도의 이 자신감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출판사에서 그렇게 괴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괴물인 게 그렇죠. 유리합니다. 괴물인 게 유리해요. 근데 왜냐면 출판사가 아. 거의 공통적인 질문이거든요. 책 많이 읽냐? 그러면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냐? 이게 약간 거의 진짜 그냥 네.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책을 안 읽고도 읽은 척 할 수 있는 그 말과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책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저희는 읽어내고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뭐 괴물 같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이게- 좌절감 많이 느껴요. 저는 서점이라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출판사는 훨씬 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편집자들 편집자들 네. 중에 진짜. 근데 진짜로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더 그렇죠. 많고. 아닌 사람도 괜히 있지. 또 저는 출판계로 많은 인재가 오길 바라는데 네. 괜히 또 겁먹고 안 올 거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도 1년에 20권 이상은 읽는 게 좋습니다. 20권 제가 하면, 한 달에 20권 정도 읽으라고 말씀 못 드리고 두권 읽으면 20권 넘는 거잖아요. 그쵸. 완독으로. 네. 1년에 20권은 읽게 되죠. 자기 회사 책만 읽어도 1년에 20개씩 될 텐데. 저희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출판사는 한 달에 30종씩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 솔직히 네, 이제 네. 담당자를 나눠서 이제 하고 편집자 몇 있는데 명인데 한 달에 30개가 나와요 책이? 저희가 지금 편집자가 10명. 한 명이 한 달에 3권씩 내는 거예요? 이제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서다 보니까 이제 번역이 먼저 들어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작가들 책보다는 조금 더 폼이 좀 덜 들어가기는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엄청난 만화도 건데. 있고 만화가 그래도 있다 한 달에 보니까 3권이면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내는 열흘에 한 권씩 내는 건데. 뭐 많이 엄청난-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거를 좀 힘을 주고 좀 덜 주고 하는 것도 마케터의 능력이 아니라 일이잖아요. 그쵸. 이제 마케터랑 편집자랑 이제 책 출간 전에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책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게 저희가 솔직히 30종 모든 책에 힘을 쓸 수는 없고 네.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정하죠. 네. 그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순위에 앞에 꽂혀서 네. 이 책은 좀 힘을 좀 쓰자. 그럼 뭐 해요. 노하우 좀 사람들한테 아 이거 알려주시면. 노하우요? 안 되는데. 상사가 정해주십니까? 근데 대표님께서 어쨌든- 정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제 어쨌든 기획안은 마케터가 쓰니까요. 어떤 걸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출판사들마다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플러스 무엇을 할까가 정해지는 거겠죠. 저희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력작이기는 한데 그래서 뭐 이제 지하철역에 광고를 한다던가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거죠. 지하철역에 광고. 네, 지하철역에 광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운영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카드뉴스를 바이럴하는 업체로 네.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서점이랑 협의해서 단독 사은품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기본적인 거고 네.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은 이제 작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번역서가 많다 보니까 국내 작가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없죠, 네. 그게 조금 어려운데 최근에 약간 그 미나토 가나이라는 작가님 온라인 서면 인터뷰했던 것도 되게 좋았고 지금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책을 읽고 느꼈던 점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네. 작가님한테 일본에 있는 작가님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일본 타겟형이네요. 네. 종이와 팩스를 쓰는. 그래서 일본 작가 그렇다고 이제 메일로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어쨌든 작가님도 오히려 그런 것에 힘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있는 독자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서 작가님한테 전달하면 작가님 5명을 뽑아요. 네. 작가님 5명을 뽑아서 작가님도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실제로 영문으로 쓰고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국내로 오면 또 이제 당첨자분들께 전달을 하는 지금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일본 만화 보면 항상 꼭 그런 이제 챕터가 있더라고요. 저 손편지 궁금한 게 쓰고. 지금 네. 그러면 책을 읽은 사람들한테 그걸 받을 때 네.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네. 주로 어디서 알려? 카페 이런 데서 알리는 건가요?
카페는 그 카페에서도 하는 이벤트도 있고 카페는 아까 말씀드린 라이트 노벨이나 네. 코믹스 위주의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올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대부분 올리고 있죠. 인스타도 인스타그램. 그냥 구독자 10,000명이 있어도 네. 올려도 실제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죠. 그러면 광고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더 대면적으로 넓히는 네, 거예요? 바이럴하죠. 아, 이제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출판사는 제가 있으니 제 계정에도 이제 다 아. 올려가지고 이제 같이 조금 더 유입시키는 네. 자꾸 잘난 척하는 데서 아니죠. 출판사에서도 이런 걸 네, 이런 것 이제 때문에. 노리고 같이 하기로 한 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아유, 좀 많이 봐야죠. 지금 홍보해 주셔야지. GC5에서 홍보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올려야죠. 설정. 네.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소개해주고 싶은 책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 회사 책을 2권을 들고 네. 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읽고 있는 책이라면 어쨌든 담당하는 책을 홍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예약 판매 중인 어느 도망자의 고백이라는 책인데 예전에 어느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네. 바쿠 저자 그 책 신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의 저자 아. 신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번역제 중에 가장 신작입니다. 2020년도에 나왔던 책이고 엄청 비싸게 사왔겠네요. 뭐, 앞에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요. 앞에 출판사가 옵션이 있든 거기서 선인세를 얼마를 지르든 그래서 지금 이거 많이 기본선이 있었을 텐데 제가 많이 팔려고 들고 나왔어요. 아, 많이 팔아야 돼서 엄청 부담되겠다. 그쵸. 어쨌든 담당 마케터여가지고 네. GC5에서 많이 활용. 네, 그래서 지금 들고 나왔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많이 팔리겠죠. 네. 이 책은 좋았던 게 보통 저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긴 하잖아요. 뭐 이제 예. 학교에서 잘못하면은 뭐 이제 지금은 없었지만 체벌을 받는다던가 뭐 이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다 버린다면 벌금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나쁜 짓을 하면은 뭐 형량을 받아서 네. 그런데 그런 죄값을 받고 나서 끝나잖아요. 사람이 정말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했을까? 내가 그 죄에 대한 반성을 했을까? 그냥 죄값만 받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책이 왜냐하면 야쿠마루 가쿠가 그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외에도 국내에서 좀 책을 몇 권 냈는데 대부분 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썼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처음으로 가해자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뺑소니, 심지어 뺑소니였거든요. 뺑소니에 관한 이야기고 이 주인공이 그래서 형량을 살고 나오는데 형량을 살면서도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죄값에 대해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너무 스토리를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근데 제가 그 마지막에 네.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피해자 반전. 가족에 대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그 반전은 사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곧 나올 책이 아직 이건 지금 현재 예약 판매하고 있어서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네. 이건 아직 온라인 서점에 등록도 안 된 책입니다. 점장님이 너무 바보 같아서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일본 서점 네. 일본 서점에서 일어나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소설이에요? 네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어쨌든 제가 서점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슷해요? 한국 서점과 일본 서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국가적 차이도 있고 네. 정서적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목도 엄청 재밌을 것 같네요. 점장님 너무 막 바보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홍보하고 싶을 때 약간 전국 서점에다 하나씩 보낼까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점장님이 너무 바보 같아서라서 제가 원래 이거를 서점 직원분들한테 좀 코멘트를 받고 싶어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코멘트를 해가지고 이거 알렸던 전국 일본 서점들이 가장 팔고 싶었던 책 1위를 했던 책이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한국 분들은 네. 이제 점장님 눈치를 많이 보셔가지고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거절 의사를 많이 여기서 비추셔가지고 나오는 점장님은 너무 착해서 바보 같다는 건가? 착해서 바보 같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눈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치가 없고 근데 초반에는 좀 많이 어쨌든 설정 같은 바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후반부로 조금 변하는 그래서 그것도 반전이니까 읽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서점 직원분들 네. 그다음에 서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서점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저희가 학창 시절 어쨌든 아르바이트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건 분명히 점장이라는 사람이 하나씩 존재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 읽으면 진짜 아 나도 저랬어. 이분이 작가분이 인터뷰를 진짜 많이 하고 다니셨대요. 그 서점 직원분들을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고증이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나도 독자가 읽어봐야겠다. 있었고 네. 일단 출판계가 네. 배경으로 나오면 네. 일단 우리 업종이니까 다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만화 중에 중세를 네, 진짜 그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좋아했는데
그런 만화 버전의 그런 중세를 직자를 좋아하셨다면 소설 버전은 점장님이 너무 바보 같아서 꼭 읽어주셨으면 진짜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 만나고 있는 친구도 네. 서점에서 근무하거든요. 서점에서 근무하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이제 어쨌든 출판사 직원의 약간 권한으로 네. 여자친구라는 그런 입장에서 여자친구한테도 살짝 보여줬는데 여자친구 너무 재밌어 순식간에 반 이상을 읽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이거 언제 나오나요? 이거 8월 11일 날 8월 11일. 그리고 곧 다음 주에 온라인 서점에 DB가 등록될 예정이 있고요. 이번 주에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배번 늦게 해요? 저희가 앞에 이제 종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아까 한 달에 30건 낸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배분하겠네. 아니요 저희가 배분일은 딱 일주일에 이틀이 있어요. 몰아서 하루에 네, 몰아서 예, 왜냐면은 물류 직원들이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날짜 이틀을 몰아서 그냥 그날 다 하고 있습니다. 두 권 남았는데 이것도 소개해 주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권요? 이거는 쑥스럽습니다. 제가 쓴 책이고요. 네. 제가 쓴 책이고 최초딩으로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최원석으로? 최초딩이라고 치면 나오고 네. 서점에서는 최원석이라고 쳐야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책. 이렇게 다들 돌석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클석자입니다. 아. 근원원의 클석이고요. 그래서 왜 이거는 소개해주세요. 엄청 길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왜 쑥스러워해요? 이거요? 네. 이거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권 다 읽었는데 예, 재밌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책은 들고 나왔으니까 책을 쓴 계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나 작가였지.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도 꼭 계약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세 번째 책은 계약돼서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쓰고 있다라고 이제 편집자님께는 말씀드렸지만 아직 한 편도 안 써가지고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솔직히 약간 책을 쓰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냥 글이란 걸 썼던 계기는 솔직히 약간 아버지 병원비 벌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메일로 글을 써서 보내는 구독형 연재 그게 좀 유행처럼 많이 이스라 작가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SNS 작가분들이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솔직히 누가 할까? 그런데 당장 이제 다달이 나가야 되는 돈은 있으니까 월급만으로 좀 벅차가지고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했었어요. 이제 이 책은 그렇게 했던 연재 글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너무 연재글만 쓰면은 사람들이 이미 연재를 봤던 사람들은 책을 안 살 것 같아서 몇 편의 에피소드를 더 추가했고요. 근데 구독형 할 때 네.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병원비에 보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약간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왔고요. 공대를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책 싫어했다. 책 안 좋아했다면서요? 별로. 그쵸. 책은 그냥 늘 라면을 바치고 그냥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꺼내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가 이제 책이란 거를 이제 접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이 저한테 조금 의미가 깊은 건 어쨌든 이제 아까 그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진짜 엄청 열심히 썼거든요. 제가 초딩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시작했고 제일 늦게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제가 벌써 16번의 연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편당 한 시즌 하나당 12편의 글을 쓰고 인사말과 끝인사까지 하면 총 14편의 글을 쓰는데 거의 1년 반 동안 그러면 과연 180곡지를 넘게 글을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일단 이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썼던 글을 썼던 이제 아버지는 계시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게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글은 남더라고요. 그런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남은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서점 같은 데서 한 번씩 만나시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깐 선전 넣겠습니다랑 내 마음을 믿는 일입니다. 또 다양한 결의 글들이 담겼더라고요. 좀 이렇게 에세이이기는 한데 제가 뭐 오래 살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막 조언하거나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저의 평범한 일상들 를 많이 녹여 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진짜 그냥 날것 형태의 글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래서 처음에 글쓰기도 뭐 정답이 있거나 뭐 방법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령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이렇게 정해진 정답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개성 따라 쓰는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3세 찍고 싶습니다. 잠깐 선 좀 넘겠습니다. 2세를 2천을 괜히 찍어가지고 1세를 2천을 찍고 2세를 2천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지금 3세를 찍을 수 있기는 한데
3세 찍고 싶은데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3세를 어떻게든 찍어봐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네.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코로나 그런 게 문제가 아, 있었었고 이거 첫 책이 나올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제 작가와의 만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책이 나왔는데 홍보를 제 거 계정에다도 막 올리고 홍보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그쵸, 있고 네. 저조차도 약간 그런 것들에 조금 마음이 쓰여서 그래가지고 많이 못 올려가지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예약 판매 들어간 당일날 중세 찍었고요. 다음 책은 언제 나와요? 다음 책은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시죠 편집자님? 이번 달 말까지 원래 원고 넣어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말까지. 한 편 다 원래는 올해 나오는 게 목표로. 네 했던 올해 건데. 뭐 올해 내는 게 목표. 아, 근데 세 번째 책은 좀 첫 번째 책이랑 두 번째 책이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연재했던 네. 글을 보고 그거 외에 몇 가지 글을 더 쓴 책이라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새로 쓰는 글이어가지고 주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관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랑 하시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약간 그 들시리즈라고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게 있어요. 뭐 냄새들, 이름들, 해외 생활들까지 최근에 해외 생활들까지 내셨고 이제 제가 관종들로 내게 되는데 어쨌든 들 SNS에서 시리즈 괜찮아 보인다. SNS에서 어쨌든 네. 실질적으로는 저는 MBTI가 인프피거든요. 이 부피즈 I 뭐지? 그 I예요. 심지어 I 아. 극 I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되게 속으로 많이 떨고 있어요. INFP? 네. 속으로 지금 많이 떨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내적 관종이라고 하죠. 이제 키보드로 하는 관종. 네. 그 사람 정말 관심은 받고 싶은데 막상 누군가 나에게 관심 보여주면 되게 쑥스러워하는 사람.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네. 어쨌든 SNS에 무언가를 올린다는 건 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올리고 나서 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데 그건 좀 뻔뻔해지자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좀 뻔뻔하게 글을 써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한 꼭지도 쓰지 않았다는 거. 파이팅. 지금 며칠 남았지? 아 이제 6일 남았는데 열심히 쓰셔야겠네요. 6일 안에 한 40꼭지 써야 되는데 보통 이거- 휴가 때 이렇게 막 쓰시더라고요. 일주일 휴가, 여름 휴가 이럴 때 통으로 비우고 그때 집중해서 쓰고 막 저희 저자들 보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휴가가 아직 없어가지고 네. 8월 달에나 휴가가 있는데 지금 편집자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원고를. 아, 네. 그래서 일단 이번 달까지 해서 못 써도 20꼭지는 써서 이 정도 썼습니다라고 먼저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 오늘도 이거 마치고 네. 회사 잠깐 돌아가서 할 거 마무리하고 다시 원고를 돌아가셔야 쓰러 되군요. 네, 네.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되군요. 어, 네, 아, 원래 회사 가깝다고 했는데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광흥창역 아, 쪽에 있고요. 그 가깝구나, 한국출판문화센터 아, 거기에 있어요? 네 그 건물 아, 4층에 있습니다. 아, 가깝구나 진짜. 난 아까 차 막힐 줄 알고 조금만 그래도 한 30분 일찍 나왔는데 네. 12분 만에 온 거예요. 안 막혀가지고 다리만 건너면 바로. 네 다리만 건너서 유턴해서 들어오면 바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예스24 미팅 갔다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깝다는 것도 이렇게 또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봐지 저희가 많이 봐야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책으로 아까 맨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교보문에서 시작하셔서 네. 지금 10년도 넘게 지금 하고 계신데 네. 뭐 과거와 지금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냥 좀 전체적인 동향으로만 본다면 책 읽는 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과연 내 자리를 지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왜냐하면은 저는 경력을 다 이쪽으로 출판 쪽으로만 쌓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책방을 열거나 그렇지 네. 않는 이상은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나? 향후 목표 이런 거 있으세요? 향후 목표요? 나도 독립서점으로 책방을 열어서 뭘 하겠다. 뭐 지금 그건- 독립 출판 이렇게 독립 책방 같은 걸 조그맣게 하고 계시지 하고 않나요? 있습니다. 네. 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여기 지금 출판사에 다니기 전에 네.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 가게 한 켠에 잠게 빌려가지고 어. 책장 놔두고 이제 어머니 조남을 따서 네. 그 책방 이름을 짓고 어. 그래서 책을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으면서 그거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인정받고 출판사 같이 들어가서 하고 둘다 있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는 이제 어머니께 전적으로 다 맡겼고 아. 이제 어머니가 주문 넣어달라 그런 것들만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주문 넣고 하고 있어요. 독립 서점들은 대부분 자기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어떤 컨셉으로? 거기 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네, 사람들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네 행당역 5호선 행당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대림 행당요? 네 대림 상가가 있고요. 네. 거기 3층에 유진이네 책방이라고 저희 어머니 조남이 유진이어가지고 아, 유진이네 책방이라고 있는데
네, 한 번 더 잘나가자면 최초딩이 읽고 좋았던 책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좋았던 책만. 그게 기준은 내가 읽고 네. 좋았던 거를 기준은 제가 읽고 좋았던 책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분야 불문, 동화책도 분야 있고. 네, 동화책도 있고 그림책도 네. 있고 시집도 있고 대부분 이제 문학이기는 합니다. 네. 에세이, 뭐 네. 소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거 열게 된 어떤 계기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 해도 되나요? 아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그렇고 옷가게를 조금 닫았어요. 열 수가 없었으니까 아버지를 네. 보필해야 되고 돌아갔을 때도 한동안 이제 좀 이제 뭐 49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가게라는 것들이 오랜 시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약간 죽은 가게처럼 그렇죠. 된다고 네.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저도 좀 정신 차렸을 때 옷가게를 다시 하셔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했는데 어쨌든 너무 오랜 기간 닫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을 좀 팔아서 엄마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몇 명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은 가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예전처럼 다시 엄마가 예전에 한참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서점 내는 거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네. 서점만 네, 추가하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처럼 거래를 통해서 책을 읽고 해서 판매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이제 카드 단말기에다가 비과세 하나 넣어주면 되고 단말기도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게 뭐 그럼 누르면 어머님이 하시던 그 옷가게 사업자에다가 서점을 그냥 추가해서 네. 그냥 그 공간에다가 같이 이렇게 네. 한 거구나.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다시 이제 직장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가게의 트래픽을 땡겨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좀 이제 보통 이제 책과 커피 이런 것들 많은데 옷과 네. 책은 많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또 저희 어머니가 파시는 옷이 좀 특이한 옷이어가지고 어르신분들이 좋아하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네. 그 미우새에서 네. 김종국 어머니가 좀 많이 입고 나시는 주름 옷이라고 하던가 네, 그런 옷을 어머니가 팔고 계시는데 네. 실제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네 사람들도 많이 어머니가 좀 되게 좋아하셨어요. 어쨌든 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책도 사가시고 그래서 온라인 주문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저희 동네가 네. 진짜 오로지 진짜 저희 책방만 보고 와야 되는 곳이기는 해. 아파트 상가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온라인 판매도 좀 있었고 근데 궁금증 이제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로 독립 서점을 하게 됐는데 네. 요새는 이제 독립 서점 같은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다가 뭐 큰 돈 벌려는 게 아니라 그냥 카페만 하기 좀 그러니까 서점이랑 묶어서 그냥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서점이면 책을 떼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공급 계약 이런 것도 뭐 북센이나 이런 도매처럼 못 할 거고 공급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사업자에 서점만 등록이 돼 있으면 북센이나 출판사 어디랑 직거래하는 출판사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네. 출판사가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잘 얘기해야죠. 설득 하나하나 전화해서 네, 제가 어디 출판사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통하거나 만약 직거래를 조금 낙혀하지 않는다 싶으면 도매통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도매에서 받는 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죠. 네, 도매에서 받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신 직접 받는 높지 것보다 공급률이 올라갈 거잖아요. 조금 더 높고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제가 공급률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직거래하는 출판사가 몇 군데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대신에 조건이 조금 예치금식으로 들어가요. 먼저 선입금을 어느 정도 해놓고 거기서 깎여져 내려가는 형식이에요. 위탁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출판 그러면 네. 책 가져가고 돈 안 주고 그냥 없어지면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뭐 끼니까. 여신을 끼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럴 수 하면거나 아니면 한 달에 뭐 일정 이상 금액을 거래를 계속 꾸준히 열면은 위탁 거래로 전환해주는 방식도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좀 뭐 제가 했던 책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생각보다 손 되게 많이 갑니다. 책방이 작을수록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거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책 들어오면 책 치우고 이제 책 목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고된 거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이런 책이 입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도 하고 책방 할 때는 뭐 작가 사인본도 작가님들한테 이제 해가지고 섭외도 해가지고 사인본도 판매하고 이제 누가 하려고 한다. 저 서점과 카페를 합쳐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라고 친구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추천해 줄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말려? 하지 마.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게 있어요. 이게 저도 좀 관심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도 이제 그 보니까 알맹상점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위즈덤 하우스에서 네. 그 책이 알맹상점에 이제 제로 웨스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어느 정도의 공급률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 비용, 뭐 월세나 이런 뭐 인건비를 했을 때 네. 50% 이하를 받아야 유지가 된대요. 오프라인 매장은. 근데 안 되잖아요. 훨씬 절대 높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책이 훨씬 높잖아요. 책이 훨씬 높습니다. 네. 정말. 그럼 정말 힘든 거네. 네. 유치하기. 물론 책이 면세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그렇죠. 책의 공급률이 엄청 높은 거죠. 왜냐면 저는 그냥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어머니 옷가게였기 때문에 어머니 가게였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죠. 월세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없으니까. 나갈 게 없었으니까 저는 살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아예 그냥 제가 매장을 구해서 네. 임대를 구해서 책방을 하라고 했으면 좀 많이 고민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만약 그렇게 했으면 좀 본격적으로 했겠죠. 제가 이제 뭐 온라인 뭐 오프라인 서점이나 뭐 동네 서점에서 쌓았던 노하우들을 아예 거기다 다 녹여서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책방 한 켠에 그냥 좀 가볍게 오히려 그냥 오롯이 어머니 그걸로 시작한 그게 거여서 쉽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한때 유행하다가 좀 사업이 접힌 데도 있잖아요. 좀 많이 그게 많이 죠. 전에 계셨던 거기도 북티크. 오프라인 북티크도 네. 서점도 갖고 그러니까 서점처럼 같이 운영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잘 안 맞으니까 맞아요. 접힌 것 같고. 저도 주변에 하시는 분 보면은 지자체 예산에 목을 매시는 분들이 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 판매만으로는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지자체 예산 뭐 사업 같은 거 계속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방법은 또 다른 있더라고요. 걸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네, 클래스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시고 네. 아 그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편집자 출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뭐 번역 일을 한다신다던가 아, 그렇게 그 편집 하면서. 외주를 받아서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메꿔가는 그거 네. 자체만으로는 유지가 되게 힘든 거네요. 그러면. 정말로 큰 관광지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하루에도 사람이 끊임없이 오는 그런 곳 아닌 이상 대략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책을 100권씩은 팔아야지 유지가 되는 구조거든요. 아 그렇게 하- 네, 제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라고 몇 수는 없지만 하루에 적어도 50권에서 그렇지, 100권 사이는 네, 꾸준히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팔아줘야. 근데 단일 매장에서 네, 100권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진짜 일단 많이 정말 갔다 작은 오지도 서점 못하고. 갔다 놓으면서 하루에 뭐 100권은 절대 못 팔죠. 10권 팔려나? 열권도 뭐 그렇죠. 10권 팔아도 정말 잘 판다. 하루에 한 권도 못 파는 것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네. 주말 때나 좀 팔리고 평일은 안 팔린다거나 못 하겠네. 제가 아니 미쳤잖아요.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근데 하시도 동네 되죠. 책방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그렇게 크게 막 그래서 막 그냥 정말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하시는 돈 분들이 벌려고 하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정말 돈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책이 좋아서 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쨌든 모든 걸 경험해봤잖아요. 제 서점도 해보고 네. 출판사도 해보고 동네 책방도 직접 해보고 작가도 해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가장 재밌었냐고 물어보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에서 일할 때 가장 재밌었긴 하거든요. 아. 물론 지금도 재밌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도 재밌지만 아, 네. 그냥 현장에서 직접 진짜 책을 좋아해가지고 서점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보고 그런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진짜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책방은 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돈이 안 되더라도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나중에 돈 걱정 없을 때 책방 하나 조그맣게 해보고 싶어서 저도요. 네, 네. 네. 그냥 돈 걱정 아지트처럼 돈도 안 받고 이거 그냥 채널 잘 돼서 이제 광고 막 찍으시면은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냥 사람들 와서 그냥 출판계 명함만 있으면 와서 공짜로 먹고 가라. 뭐 혹은 책 하나 들고 오면 커피는 공짜로 주고 내가 만든 책 갖고 와서 꽂아놓고 꽂혀 있는 책 하나 가져가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약간 사랑방처럼 돈 안 벌고 그냥 네. 그런 거 하나 해보고 싶어서. 지시고에서가 엄청 커야 되겠는데 그러면 뭐 대표님은 뭐 다른 책도 뭐 많이 할 포레스트 포레스트, 네. 괜찮을 책상에 겁니다. 따시고. 나중에 해보고 일단 싶어서. 대표님이시니까요. 네, 저희보다 그렇죠. 낫죠. 저는 뭐 과장님. 여기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네.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 꼭 이 질문 하나씩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뭐 한 권 추천해주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보다는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의 책을 저는 어디 가서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이도우 작가의 사소한 110호의 우편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작가님이 출판사를 차리셔가지고 네. 시공사에서 이제 판권이 바뀌어서 아, 이제 다시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이란 걸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 책을 읽고 나서였어요. 그냥 정말 그냥 평범한 로맨스 소설이에요. 그냥 30대 남녀가 네. 만나서 이제 알콩달콩 이렇게 막 티격태격 하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냥 진짜 너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때 힘든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냥 그 책 막 읽다 보니까 책이란 것이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참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안 좋은 것들 네. 음주가물을 막 즐길 때였었는데 그냥 책 읽는 것에 재미가 들다 보니까 그걸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책 읽을 시간도 없다. 그때부터 약간 책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게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책도 막 이벤트로 네. 이제 나눠주고 아까 말했던 럭키박스 같은 것도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최초딩이라는 사람이 책 이런 거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근데 워낙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네. 지금 아마 한 30만 부 팔렸을 것 같은데 계속 그쵸, 팔려야죠. 네. 근데 계속 팔릴 책이고 꾸준히 계속. 그냥 정말로 로맨스 소설이지만 막 환타지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잔잔한데 잔잔해서 오히려 더 오래가는 잔잔한 걸로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영화 봤던 것도 브로커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강동원이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전 그 계속 팔린 책이라서 좀 그렇다는 표현은 약간 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적긴 하지만 여전히 30만 명 계속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해야 돼요. 말해도 괜찮아요. 네. 아무 사람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그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사소한 네. 110%는 정말 좋았던 책이고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책이고 하나 더 추천해도 되나요? 네. 이것도 많이 읽은 책입니다. 많이 읽은 책이고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하고 박준희 시인의 산문집 온다고 달라진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고 그냥 저는 약간 단상적인 글을 되게 못 쓰는 편인데 어쨌든 시인이 쓴 에세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 저도 너무 많죠. 좋아하고 네. 진짜 읽은 사람은 다 안 읽은 사람만 있어도 읽은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 책도 좋아하고 그다음 박정민 배우의 쓸만한 인간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계신 밥보다 등산 하지 마세요. 밥보다 등산 꼭 하지 마세요.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하지 손민길 마세요. PD의 밥보다 등산 네, 감사합니다. 네. 등산 꼭 가게 되실 거예요. 그 책 읽으시면. 안 가셨죠, 결국 등산 안 가시죠? 아니요, 저 아차산 한번 다녔습니다. 우리 한번 등산 가야겠네. 가시죠. 네, 네. 등산 좋습니다. 막걸리 챙겨서 한번 가시죠. 위에서 먹는 막걸리가 내려와서 마시는 소주도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친구들이랑 꼭 겨울산을 한 번씩 갔었거든요. 북한산 같은데 네.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예전에 다산복시 있을 때 매달 갔어요 산을. 심학산요? 합정에 있을 때 심학산은 파주 들어가서 오고 음. 합정 다산복수 합정 있던 시절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산을. 어디 되게 재밌었어요. 거의 서울 근교에는 산 다 갔어요. 음. 돌아가면서. 근데 직원들 다 싫어하더라고. 대부분 싫어하더라고요. 대부분 싫어하죠. 네, 저는 되게 회사 등산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재밌었는데 직원들은 싫어하더라고. 마지막 질문. 뭐 마지막 질문 지식 OS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근데 원래는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외쳐주세요. 옆에 네. 두 분이 계셔가지고 네. 솔직히 이제 안 보셨죠? 아니, 봤어요. 오기 전에 당연히 네. 제안 받고 나서 봤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오기 전에 구독 눌렀고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꾸준히 하는 거 좋아하는 걸 꾸준히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채널을 만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네. 반응이 당장 좋지 않더라도 좋으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계속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많은 좋은 거를 지시고 있을 독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바라는 점은 화이팅. 네. 제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두 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인스타에 나왔다고 하나 올려주시면 당연히 올려야죠. 넘어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올려야죠. 저도 올릴 겁니다. 제가 원래 태그 걸어가지고 고민했던 게 약간 요즘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살찐 거를 가리고 다녔는데 이제 오픈해가지고 좀 고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아질 게 좀 나아지겠죠. 요즘 열심히 좀 살 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